자, 안녕하세요. 보컬 코치 한민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소리 내는 이론에 관한 것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저 이외에도 그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거를 보고 제가 든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봤던 영상이 누구의 어떤 영상이라고 제목은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내용이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음성 질환이 있어요. 음성 질환이 있는데 그분의 제자분이 연축성 발성장애였나봐요. 근데 그분은 수업하는 영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였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게 누구의 진단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 보컬 트레이너분이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학생 본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프로 스포츠, 이제 경제가 이제 막 발전하면서 스포츠 스타들의 수입이 뭐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스포츠 그 각 종목별로 그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막 금액이 막 장난 아니죠. 막 메이저리그 투수들 타자들 보면 뭐 연봉이 막 2, 300억대 막 이렇고 그렇잖아요. 그 프로 구단들을 보면은, 과거의 프로 구단들을 보면은 아마 그 구단의 구성원이 별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거예요. 선수가 있을 거고, 코치가 있을 거고, 감독이 있을 거고, 뭐 구단주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감독이 있고요. 그 밑에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도 엄청나게 세분화가 됐어요. 야구 같은 경우는 타격 코치, 투수 코치, 또 수비 코치도 따로 있을 거고, 또 런닝만 하는 뭐 코치도 따로 있을 거고, 뭐 피지컬 코치라 그래가지고 뭐 헬스 같이 해주는 코치가 있을 거고요. 또 마사지사가 있을 거고, 정말 중요하게 팀마다 팀 닥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축구단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팀이든지 다 팀 닥터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스포츠 영웅들이 있잖아요. 보면 장미란 씨, 역도 영웅 장미란 씨도 있고,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할 때 보면 장미란 선수가 역도 바벨을 들어 올렸을 때 뭐 다리의 각도가 몇 도라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박태환 선수가 물을 오른쪽 손을 입수할 때 입수 각도가 몇 도고, 뭐 물을 한번 저을 때 파워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걸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 제가 만약에 취미로 수영을 배우는데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죠. 제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옛날에 수영 배우는 식 있잖아요. 바다에 그냥 던져가지고 어프 하면서 막 와 살려줘요 하면서 배우던, 수영 배우려고 갔는데 그렇게 가르쳐줘요. 풀장에다 선수 두 명이, 감독 두 명이 잡고, 자 회원님 참으세요, 자 나오세요 하고 던져버립니다. 풀장에. 그거 배우겠어요? 거기 돈 내고 다니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은 옛날에 우리 요즘에 보디빌더들이 보면은 몸이 막 엄청 짱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여자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몸이 달라가지고 여자는 남자처럼 몸이 우락부락하게 될 수 없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뭐 여자분들도 정말 몸 좋은 분들이 많죠. 그리고 보면은 과거에는 육상 단거리 같은 경우는 그, 동양인이 우승할 수 없다 그랬어요. 흑인의 전유물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10m 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거리잖아요. 근데 금메달리스트인지 세계 기록 보유자인지, 아마 그 사람이 중국인이죠. 류시양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중국인이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박태환 씨 같은 동양인이 수영에서 금메달 딴다는 거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스포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상당히 불리한 동양인 박태환 선수 같은 분이, 박태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폐활량이 3-4천대고요. 박태환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폐활량이 7천대예요. 그리고 마이클 펠프스가 폐활량이 12,000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신장이나 뭐 이렇게 다 길이가 박태환 선수가 펠프스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400m 같은 경우는 펠프스를 이기고 박태환 선수가 이겨버리잖아요. 그거는 뭘까요? 하드웨어는 딸리지만 수영하는 법,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약간 밀리는 하드웨어 부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스포츠 과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에서 이제 보다 나은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보컬 코치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음성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비인후과라는 게 있는데, 이비인후과가 90%는 귀하고 코를 봅니다. 귀하고 코를 보는 게 이비인후과의 이제 90% 정도라고 저도 들었어요. 이비인후과 원장님께 들었는데, 나머지 10%의 이비인후과들이 이제 인두 후두를 이렇게 보는데, 인두 후두를 보는 그 이비인후과들 중에서도 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대에 결절이 있으면 결절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아, 결절이 환자가 있네? 그럼 이거 잘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비인후과는 인두 후두를 보더라도 목소리를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인두 후두를 보는 10%의 이비인후과들 중에서 결절이 있네? 근데 결절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 결절로 인해서 허스키한 보이스로 노래를 하는 가수니까 결절을 없애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비인후과는 목소리를 보는 이비인후과입니다. 음성을 보는 이비인후과.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비인후과가 전체가 100%의 이비인후과, 100군데가 이비인후과가 있으면 음성을 보는 이비인후과, 목소리를 보는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가 한 군데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라나라고 간판이 이제 간판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검색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이제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이걸 뭐 광고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항상 이곳에서 찍고 있죠. 제가 이 말을 아까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다시 스포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수는 그 구단에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선수는 골을 넣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골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는 이 선수가 골을 넣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팀 닥터의 역할은 안 다치게 미리 예방을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치게 됐을 경우에 고쳐주는 역할이 있겠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알아야 할 지식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코치가 얘가 막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야, 너 구속이 안 나온다? 봤더니 너 어깨가 좀 나간 것 같아. 너 내가 어깨를 고쳐줄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는 거죠. 잘려야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공을 빨리 던지게 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쓰는 근육이 어떤 근육이고, 이 근육이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파열됐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고 팀 닥터를 데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컬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저는 이제 보컬 코치라고 저를 소개를 하잖아요. 보컬 트레이너라는 말은 저는 이제 없다고 알았어요. 없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알고 있고, 운동선수가 그 야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뭐 투수를 하든 뭐 포환을 하든 창던지기를 하든 각자 농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다 근육을 쓰지만, 다 같은 팔 근육을 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두근을 강화시킬 때는 그냥 아령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든지. 농구 선수라고 아령 이렇게 드나요? 그러다가 가장 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키워주는 훈련은 피지컬 코치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러닝 코치하고 그냥 심폐 운동 하는 거고, 어떤 종목이든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떤 종목의 선수든지 피지컬 코치, 헬스 코치가 되겠죠. 트레이너하고 이걸 그냥 아령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내가 몸이 일단 운동선수 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치가 들어오는 거죠. 하드웨어를 길렀으면은
피칭 코치한테 가서 공 던지는 법을 훈련하고 타격 코치한테 가서 공 치는 법을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컬 트레이너라는 분들은 저를 과거에 지도해 주셨던 분들도 그랬었는데 인간적으로 모두 전부 다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모르는 게 없어요. 소리를 들으면 다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뭐 어떤 소리고 뭐 어디를 울려서 나는 소리고 다 알아요. 어떻게 된 게. 여기 프라나 이비인후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개원의로는 최초로 음성 이비인후과를 이제 개원을 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음성만 보신 게 20-30년 됩니다. 근데 20-30년 동안 음성을 보신 우리 원장님께서 억 단위의 장비를 갖고 환자를 진료를 해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컬 트레이너 분들은 그런 장비도 필요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알아요. 정말 능력들이 좋은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보컬 코치라고 저를 소개하는 이유는 보컬 코치는 그냥 단순히 소리를 잘 나오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보컬 코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음성을 사용하는 모든 직업군, 가수도 있을 수 있고요, 성우도 있고 아나운서, 뭐 텔레마케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사,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성직자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목소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소리를 내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보컬 코치입니다. 그리고 보컬 코치를 통해서 소리가 잘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싱잉 코치한테, 싱잉 티처한테 가는 거예요. 싱잉 티처, R&B 싱잉 티처, 락 싱잉 티처, 장르마다의 싱잉 티처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분들은 싱잉 코치, 싱잉 티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보컬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보컬 코치고요, R&B 싱잉 티처입니다. 제 주종목이 R&B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보컬 레슨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면 내가 가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도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도 자기 성대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정말 10%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배로 소리를 내서 뭐 성대가 뭐 깔끔하다 해가지고 봤더니 성대 폴립이 있고 뭐 결절이 있고 뭐 그런 경우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컬 코치고, 그러니까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몸을 훈련시켜주는 하드웨어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종목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투수면 피칭 코치, 타자면 타격 코치, 수영이면 스위밍 코치가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레잉 코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팀 닥터, 나의 몸을 봐주는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컬을 배운다, 노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면 나의 음성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성 주치의가 있어야지 정말 좋을 거고요. 내 소리를 봐주는 선생님, 보컬 코치가 있어야지 좋을 거고요. 내가 모든 장르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는 장르를 알려줄 만한 싱잉 티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에서, 국내 최고의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성대 검사를 시켜줍니다. 성대 검사를 시켜주는 게, 성대 검사 그냥 뭐 사진만 찍는 간단한 검사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성대 스트로보스코피라 그래가지고 성대를 고속 촬영하는, 동영상 촬영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로 성대 검사를 시켜주고, 폐활량 검사, 뭐 비음도 검사, 성분 파형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패키지로, 이제 풀 패키지로 시켜줘요. 그리고 그렇게 검사를 시켜주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자기 성대를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자기 성대를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시작할 때 검사, 그 노래를 이제 막 시작할 때 내 성대 자료를 하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되게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리가 잘 나오는 그 순간에 내 성대 자료를 하나 또 남겨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실제로 가수가 돼서 가수 활동을 막 하다 보면 무조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무슨 뭐 벨칸토 창법은 아기들이 뭐 소리 내는 방법이라서 성인이라도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노래를 해도 목이 안 쉬는 일은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라는 거는 근육 운동의 결과물인데 인간이 24시간 동안 근육을 움직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신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가수가 되면 발성이 완벽할 수도 없지만 정말 발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대는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장이 나는 그 시점에 성대 검사를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내 성대를 봐왔던 음성 주치의가 있어요. 그리고 보컬 코치가 있습니다. 싱잉 티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좋겠죠. 내가 고장나서 검사를 하러 갔더라도 일단 의사 입장에서도 과거의 자료가 있으니까 진단이 더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보컬 트레이너라는 분들에게 노래를 막 배워요. 소리를 머리 뒤로 돌리고 호흡 위에다 소리를 싣고 뭐 머리를 울리고 두성을 내고 믹스 보이스를 해가지고 뭐 말하듯이 노래를 해서 헤드 보이스, 체스트 보이스를 중간에 섞어가지고 뭐 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노래를 열심히 하다가 고장이 나죠. 그러면은 그냥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를 가요. 그러면 동네 이비인후과는 대부분 귀나 코를 보는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인두 후두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성대 결절이 이렇게 있을 경우 목소리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 지식은 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을 받더라도 아주 정확한 진단을 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설사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를 가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도 처음 고장난 상태에서 성대를 보는 것보단 과거의 자료가 내가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본 영상 속에 그분은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학생 본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거는 신경질환이거든요. 신경질환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틱장애 있잖아요. 틱장애가 이제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그 틱장애가 성대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연축성 발성장애가 심하게 있는 분은 거의 일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제가요. 안녕하세요. 보컬 코치 한민규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조금 살짝 떨리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경우는 고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증상을 좀 완화시킨다는 개념인데 제가 그분이 레슨하는 영상을 보니까 그 소리 내는 선생님 자체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는 발성이더라고요. 근데 막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이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이런 건 몰랐겠죠. 그냥 뭐 제가 이 사람이 어디서 못 들어본 얘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와 지금 협력을 해서 레슨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 레슨을 받으면 제가 성대 검사를 시켜드립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레슨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좀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자기가 레슨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 얘기를 하니까 적대적으로 바라보는데 경험적으로 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알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깨어있는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노래를 배우고 있는 분이거나 그냥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지. 영상이 상당히 쓸데없는 말만 길게 찍어버렸는데 한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광고주 사이트 클릭도 한번 해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